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 해소시NI 강지연 차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 건설업의 한 종합시공사업인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일반 건설업의 한 분야이고요. 조경 분야의 종합시공을 할 수 있는 면허예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자본금과 공제조합 예치, 그 다음 기술 능력, 사무실 이렇게 4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은 그 조건 하나하나 어떤 건지 알아보고 어떤 서류들 준비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은 조경공사업이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업무 범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요.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이런 사업들을 시공을 할 수 있는 공사업이에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 특히 조경공사업 같은 경우는 큰 조건 면허다 보니 추후에 사업 영역이 활성될 때 산림사업이나 나무병원이나 문화재 수리업 쪽에 조경파트 이런 부분들이 연계된 면허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법인을 설립부터 처음에 한다고 하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만들 때 추가될 수 있는 면허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넣어 놓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등록 기준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는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같은 경우는 법인은 5억, 개인은 2배인 10억이에요. 대부분 전문건설업은 종종 개인 사업자로 많이 하지만 종건인 조경공사업 같은 경우는 100명 면허를 내시면 100분 대부분 법인으로 면허를 내시게 되어 있고요. 이제 자본금이 보유됨을 증빙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진단보고서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받아오셔야 돼요. 이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사업의 유무, 여러 가지 유무에 따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만약에 신규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신규는 설립된 지 90일 미만 법인은 이제 예금이 법인 설립일로부터 20일 이상 유지되면 가능해요. 그렇지만 면허 나오기 전까지 예금이 계속 유지가 필요하고요. 근데 기존 법인이다.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해솔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회사 상황에 맞게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지금 현재 회사가 실질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고요. 필요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자본금이 뭔지 요 정도 우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셔야 해요. 이 출자된 예치금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납입되는 금액이 아니라 면허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가 필요해요. 이제 법인 기준으로 131자 예치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자당 금액이 150만 원 정도 되니까 이제 이 금액이 항상 예치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 건설업은 문제의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출자금 예치하고 나면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 가능하고요. 이 서류는 접수할 때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점 숙지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기술자예요. 조경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6명이 필요한데 이 6명의 기술자는 반드시 건설기술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여야 해요. 조경 분야가 4명, 건축 분야가 1명, 토목 분야가 1명이 필요로 하고요. 조경 분야 중에서 2명은 중요해요. 중급 이 등급의 이상이거나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돼요. 조경기사 자격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돼요. 대부분 경력이 없으면 조경기사분 같은 경우는 초급수첩이 나오거든요. 초급이어도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중급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니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건축 분야 나머지
건축이나 토목 분야의 나머지 1위는 등급의 제한은 없어요. 초급 이상이면 되는 거 중요한 포인트니까 명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기술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중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중 취업을 할 경우는 기술자를 인정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술자가 뭐 자영업을 운영해서 다른 사업자가 있다거나 혹은 다른 법인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러한 경우는 상시 근로의 원칙으로 벗어나 기술자로 인정이 안 돼요. 요 부분 숙지 꼭 해주셔야 되니까 명심해 주시고요. 제출할 서류로는 경력수첩 4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그리고 모든 기술자들은 건설기술인협회의 회사 이름으로 입사신고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면 기술자 보유 증명원이라는 서류가 발급이 가능한데 이 서류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돼요. 이중 취업 자체가 되어 있으면 이 기술자 보유 증명원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1차로 기술자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기서 벌써 검증이 돼요. 중요한 서류니까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시설이에요. 조경공사업 같은 경우는 장비는 없어요. 필수로 보유해야 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꼭 갖춰져야 해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리생활시설이거나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어도 되고 간혹 공장도 인정은 됩니다. 근데 인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어떠한 경우냐면 주택,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이런 경우 인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오로지 해당 회사만 그 사무실을 주로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 A라는 회사랑 지금 조경공사 면허를 낼 회사가 같이 사용한다? 이런 경우도 사무실로 인정이 안 돼요. 오로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해당 회사만 운영하는 사무실이어야 해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났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 기간도 갱신해 주셔야 되고요. 사무실 사진이나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이런 서류들은 필수적으로 제출이 돼야 돼요. 건축물 대장이나 건물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는 이유는 이제 건축법상 용도도 확인하지만 임대차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아니면 자기 소유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조경공사업은 시도청 관리하에 있고요. 그리고 실적신고라든지 면허 접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대되는 업무는 건설협회 관할 지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용하시고 업무를 봐야 될 곳이라는 거 명심해 주셔야 하고요. 이제 접수 후 처리 기간은 20일 정도 소요가 돼요. 이 20일의 기간 동안은 서류 검토는 물론 하고요. 그리고 임원분의 결격 사유 조회해요. 그리고 이 사무실이 페이버 컴퍼니인지 정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면허를 내기 위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실사도 나가요. 현장 실사를 나가면 대표님이 인터뷰도 하고 기술자도 인터뷰도 하고 우리가 아까 면허 접수할 때 사무실 사진 제출한다고 그랬죠. 이 사무실 사진이 우리가 제출한 것과 현장이 똑같은지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면허가 나오게 될 거예요. 제가 우선은 간단하게 자본금과 공제조합과 기술자와 그 다음에 사무실 관련 등록 기준 하나하나 알아봤어요. 근데 이러한 과정이 법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FM대로 정해져 있지만 회사 컨디션에 따라 굉장히 무수한 변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저희 해솔 C&I에 전화해 주시면 회사가 지금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적격한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을 해서 적격한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길을 제시하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 전화 주시는 거 언제든지 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면허 취득 과정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 설명 만족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